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부모가 거액의 재산을 물려준다 해도 그 재산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되거나 애당초 부자가 될 수 없는 밑이 없는 독에 물을 붓는 격의 사주가 있지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주에 이어 재성의 위치와 시기에 따른 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주란 재성이 부실하거나 너무 많거나 아니면 아예 나타나 있지 않는 사주를 말하지요. 재성이란 타고난 운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재물에 해당하는 운세를 관장하는 기운이므로 만일 재성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 재물의 취득에 크고 작은 장애가 따르게 됩니다. 첫째로 재성이 부실하다는 것은 한쪽 귀퉁이에 마지못해 붙어 있는 듯한 재성을 말하지요. 이를 무력한 재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재성을 억누르는 겁재가 주변에 있다면 돈이 붙어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지에 겁재 또는 양인을 둔 사주는 재산을 흩어버리는 흉한 사주로 보는데요. 쉽게 말해서 겁재는 도둑의 개념입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이면 그 임자가 누구든 개의치 않고 빼앗거나 훔치는 것이 도둑이지요. 그러니 사주에 겁재가 있고 옆에 재물이 있다면 겁재의 처신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뻔한 일입니다. 더러는 겁재가 도둑이 아닌 유능한 재물 관리인이 돼서 부를 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부자가 될 사주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자가 될 수 없는 사주의 겁재는 한 손에 자루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든 도둑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흩어버리는 흉한 사주를 타고난 사람은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앞세워 사업을 거창하게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남 좋은 일만 하느라 다 털어먹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런 사주에게는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되는데요. 유산이 자식을 망치는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성이 너무 많다 함은 죄다 신약이 될 가능성이 많아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재성이 너무 많으면 대체로 일간이 짓눌리는 형상이므로 궁지에 몰린 일간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급한 순간을 모면하려 할 것이므로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게 됩니다. 재성이 흉신이 되므로 씀씀이가 들쭉날쭉해서 수중에 돈이 붙어 있기 어렵습니다. 셋째, 아예 타고난 사주에 재성이 없는 경우이지요. 재성이 없더라도 일간의 세력이 왕성하고 비겁과 식신이 나타나 있다면 의외로 재물운이 좋아서 부를 쌓을 수가 있는데요. 이는 식신이 의식주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과 요령이고, 그런 식신을 비겁이 지원함으로 해서 재물이 따르는 결과로 이어지지만, 부자가 될 수 없는 사주는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일간이 신약하고 겁재와 식신이 있거나 재성이 무력한 경우인데요. 원래 식신은 일간의 기를 빼내는 개념인데 일간이 허약하면 겁재와 식신의 야합에 따르는 부담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오그라들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허약한 일간에 겁재와 재성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때는 재성이 왕성해야 겁재가 건물 관리인으로 나서겠지만 약한 재성은 시달릴 수밖에 없으므로 돈복이고 처복이고 겁재에 남아나질 않을 겁니다. 겁재가 흉신으로 작용하는 사주는 일확천금이나 횡재로 인해 단숨에 인생이 역전되는 신규리에 기대는 마음이 매우 강한데요. 이는 겁재의 성정 때문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허황된 기대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재성의 위치와 시기에 따른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성은 재물이며 건강을 나타내기도 해서 남명에게는 여자가 되기도 하지요. 재성 역시 사주에서의 위치와 운에서 오는 시기에 따라 역할과 길흉의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연주에 정제가 있으면 조상이 검소하고 착실하게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된 조상이며, 편제가 있으면 조상 중에 사업이나 장사로 인해 큰 재물을 다루었던 경우가 있고, 명주 본인은 어려서부터 사업이나 장사에 관심을 갖게 되며 친구들을 대상으로 장난감 같은 것으로 장사를 하기도 했을 겁니다. 월주에 정제가 있으면 부모가 검소하고 착실하게 재물을 모아서 금전적인 혜택이 많고, 재성이 망가지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기도 합니다. 월주에 편제가 있으면 부모가 사업이나 장사로 큰 돈을 만지기도 하는데요. 편제는 성패가 단단하므로 재생살이 되면 부모가 사업하다 망해 어려운 환경이 되며, 부모가 잘 나갈 때 유산을 받아두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지에 정제가 있으면 남자는 올바른 배우자를 둔 것이 되지요. 남녀 모두 일지에 정제가 있으면 주머니에 돈이 떨어질 일이 없는 것인데요. 일지에 편제가 있으면 사업성이므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경제력이나 사업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자 사주의 일시지 편제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지요. 여자 사주에 일시지 재성이 강하면 집안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주에 정제가 있으면 노후에 안정된 재산이 있는 것이지요. 편제가 있으면 늦게까지 경제 활동을 해야 하며, 남자 입장에서는 밖에 있는 여자와의 인연이 되기도 한데요. 여명 시주에 편제가 있으면 늦게까지 경제 활동과 시부모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보는 재성운입니다. 초년에 정제가 오면 가정에서 금전적인 혜택을 받게 되고 상속을 받기도 하지요. 정제는 모험심이 없기에 적당주의가 되고 항마성이라 학업에 장애가 됩니다. 초년에 편제가 오면 부모의 경제적인 흥망성쇠에 따라 삶의 기복을 겪게 되며 공부를 그만두고 일찍 경제 활동을 하려고 나서기도 합니다. 청년기에 정제가 오면 안정된 일자리와 경제적인 안정이 되고, 남자는 이상적인 짝을 만나기도 하지요. 청년기에 편제운이 오면 사업을 하려 하고 이성을 찾아 풍리로 빠지기도 하는데요. 여자의 경우는 재물을 쫓아가려다가 양심을 버리기도 합니다. 장년기의 정제는 월급이나 이자, 임대소득 같은 고정적인 소득이며 일반적인 투자이지요. 또 투기성 재물과 사업성이고 문서를 매도해서 현금화시키는 것인데요. 남자에게 편제운이 오면 바람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정제는 임대 수입이나 연금 같은 고정소득이므로 정제가 오는 것은 무난하지요. 또 나이 들어서까지 경제활동을 해야 하므로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고 노인이 늦게 바람을 피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운에서 정제운이 오면 금전 활동이나 사회활동 등 고정적인 일들이고, 편제운이 오면 사업성이나 경제활동이라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세운에서 오는 정제는 고정소득을 말하고 남자는 결혼 인연이며, 세운에 편제가 오면 현금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일진으로 정제가 오면 금전 유통이 원활한 것이고, 편제가 오면 바쁘고 분주한 것입니다. 이 명조는 자월에 태어난 무자일주 여명인데요. 제격사주이죠. 흔히 말하는 제격사주의 무식상 사주이고 재성이 왕의 제다신약이 된 사주입니다. 일간 무토 입장에서는 시지 오화에 통근하고 있지만 좌우충, 연월 간지는 재성으로 극심한 제다신약이며 천간에 비견을 두고 관성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월간 임수는 연간 정화와 정임합으로 기반되어 있어 언제든지 돈 나갈 태세를 갖추고 있지요. 정사대운이 오게 되면 정임화 편상이 합반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재정적인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지사화는 사회충을 하게 돼서 오히려 비겁에 좋은 일만 하는 시기입니다. 사주에 식상이 없게 되면 재주나 유통 분야에는 상당한 취약점이 있기 마련이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돼서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의 재성이 워낙 발달되어 있고 또 비견이 아무런 제지 없이 날뛰는 형국이라 재물의 쟁탈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물론 제다신약 사주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요. 특히 관운이나 지지의 로강운 등이 오게 되면 발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하고 제다신약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부잣집의 가난한 종놈처럼 무조건 안 좋게 통변하는 일은 자제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